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이에 앞서 다시 한번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 6월 15일 일본 NHK와 교도통신 등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의 군함 3척이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을 지나 우리나라 동해로 진입해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은 지나치게 막 나가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알고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국 군함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데이터와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은밀하게 최신의 함정들을 동원해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도우려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북한과 함께 한반도를 위협하는 중국의 이 같은 공작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같은 북한과 중국의 도발에 당장이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의 F-22A 랩터 편대가 보여주었는데요. F-22 전투기로서는 이례적으로 일부러 전투기의 레이더 면적을 증가시켜 주변의 적국들에게 존재를 알리는 레이더 리플렉터를 장착하지 않고 시리아전에서 실제로 작전에 참가했을 때처럼 실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우리의 서해를 지나며 공중 급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훤히 감시할 수 있다는 초수평선 레이더로 스텔스 전투기조차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큰 소리쳤지만 이처럼 대놓고 실제 작전을 수행할 때와 같이 행동한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전의 목표가 어디인지 알게 되면 중국과 북한은 간담이 서늘할 텐데요. 최근 미국이 한반도 서해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KN-23과 같이 요격이 어려운 편심 탄도 비행을 하는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풀업 기동이 가능한 까다로운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며 우리 한미연합군이 이를 요격하기 어렵도록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 북한의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대한민국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하는 KN-23은 사정거리로 볼 때 사실상 대한민국만을 목표라고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며 상승 후 정점 고도 50km에서 급강하, 그러다가 다시 풀업 기동으로 상승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가 감지할 수 있는 고도 아래로 비행 후 목표 지점의 바로 위에서 수직 낙하하는 아주 까다로운 비행 형태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KN-23은 요격이 극도로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진해 등 최후방의 전략적 가치가 큰 항구들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미군의 증원이나 해군 기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실컷 개발해 발사하는 능력은 있는데 제대로 복잡한 편심탄도 비행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는 위성이나 탐지 체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호형 구축함의 도움을 받으면 자신들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 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판 MD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공호형 구축함으로 북한도 도와주고 자신들의 MD 능력 또한 발전시킬 수 있으니 꼭 먹고 알 먹고인 셈인데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타격하기 위한 의도로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네 앞바다도 아니고 우리 한국의 동해에 들어온 중국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 같은 행위를 또다시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통합 막료 간부가 6월 14일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각 6월 13일 오후 중국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인 05형 구축함 라싸함과 05 D형 구축함 청두함, 903A형 군수지원함 동핑허 3척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우리 동해로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북해함대 소속의 이 함정들은 칭다오 해군기지에서 출항해 제주 남방해역 우리 영해선을 스쳐 지나가며 무력 시위까지 벌인 후 동해에 자리 잡고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05형 구축함 라싸함은 지난 2021년에 취역한 최신의 함정으로 S밴드 전파에서 C밴드와 X밴드, L밴드 등 여러 주파수의 ASR 레이더를 조합해 탄도미사일이나 위성을 탐지 및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중국판 MD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들이 동해 출현함에 따라 북한이 곧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7차 핵실험을 미루고 추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여러 번 언론 매체를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반대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최근 어떤 도발 행위를 하든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미군에서 파견한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70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 인근의 동북아시아 지역들에 배치했는데요.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 서해에서 북한의 수도 평양을 직통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이때 이례적으로 레이더 리플렉터 장비를 떼어낸 채로 실전과 똑같은 상태에서 훈련했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국방영상정보 배포 시스템은 6월 13일 이에 대해 밝혔는데요. DVIDS와 가데나 공군기지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에 이곳에 배치된 미 공군의 제199 전투비행대 소속 F-22A 랩터 스텔스
스텔스 전투기들이 날아오른 직후 KC-135R 공중급유기를 통해 공중급유를 받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미사일이나 항공유도폭탄 투하 훈련도 아니고 공중급유한 것 가지고 뭔 난리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F-12A 랩터가 적들이 감지할 수 없는 실제 작전 수행 모드에서 곧바로 날아가 평양을 타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의 전투기들은 출격 시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전체 연료의 약 30%를 소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날아오는 직후 KC-135R 공중급유기를 통해 다시 연료를 풀로 채워 넣으면 최대한의 항속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기에 전투행동 반경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날아오는 F-22 전투기들이 당장 평양까지 날아가 북한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동안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레드플래그 훈련 도중 F-22를 가상 격추시키는 데 성공해 킬마크를 따냈고 2009년 미 해군 제1항모 비행단 VFA-11 소속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전자전 능력을 이용해 F-22를 가상 격추시켰다는 판정을 받고 자랑스럽게 F-22 킬마크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유로파이터 전투기 조종사의 말을 인용해보면 이 같은 격추 기록은 순전히 F-22가 앞을 지나가고 있길래 우연히 낙원에서 격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4세대 전투기나 4.5세대 전투기들도 조종사의 역량에 따라 이 같은 훈련 상황에서는 F-22를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F-22가 레이더 리플렉터를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스텔스 성능을 알 수 없었는데요. 통상적으로 F-22나 F-35 같은 스텔스기로 훈련을 진행할 때 미군은 거의 항상 레이더 리플렉터를 동체 아래 이처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 리플렉터는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수치를 크게 늘려주는 장치인데요. 이 같은 장치를 미군이 스텔스기에 일부러 사용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등 미국의 가상 적국들이 미군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정확한 RCS 정보를 알 수 없게끔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서 F-22 전투기는 보시다시피 레이더 리플렉터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진상으로 알 수 있고 6월 8일 훈련에서 미군은 F-22의 ADS-B 정보와 ATC 송수신 기록뿐만 아니라 아무런 정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들을 공개하기 전에는 F-22의 훈련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중국과 북한에서도 F-22를 탐지했다는 기사가 6월 8일에서 6월 13일까지 전혀 나온 바가 없었는데요. 중국에서는 한반도와 아시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초수평선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기에 스텔스 전투기조차 감지할 수 있다고 큰소리쳐 왔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서는 F-22를 전혀 탐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F-22 전투기들이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중국과 북한에서도 알고 있었고 가장 치명적인 전략무기로 알려진 F-22가 전진 배치된 만큼 이를 탐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 F-22가 서해로 진입해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을 중국과 북한이 탐지했다면 온갖 언론 매체를 통해 난리가 났겠지만 그런 보도는 전혀 없었고 F-22를 탐지했다는 낌새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이 레이더 리플렉터를 떼어내 F-22로 훈련했다는 것을 공개했으니 중국에서 사실은 그때 이미 F-22가 출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탐지했었다라는 거짓 변명을 기사로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진행한 제199 전투비행대의 F-22 전투기들은 개량을 진행한 블록 40 버전의 전투기들이었으며 AIM-120D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모두를 운용하고 있어 F-35와는 달리 비가시거리 교전인 BVR전과 근접 교전인 WVR전 모두가 가능한 최강의 제공 전투기인데요. 하지만 이번 임무에서 중요한 점은 훈련을 진행한 F-22가 내부 무장창에 8발의 SDB 항공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당장이라도 쥐도새도 모르게 평양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도 더욱 강경해지며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일에는 한미연합공군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공중 무력 시위 비행을 서해에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무력 시위에는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한 우리 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16대와 주한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습니다. 언제나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벌이지 않기를 바라게 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양보를 할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떠는 지금 또다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든 핵실험이 이뤄지든 이번에는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경보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